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페터의 나윤석입니다. 원래는 이거 지금 제가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동안 많이 있었던 시승기들을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폭스바겐의 현재 행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행보입니다. 지난주 4월 6일에 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주최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해보겠다, 이제 새로 출발한다, 이런 뜻에서 열었던 행사겠죠. 그런데 이 행사가 사실은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우디나 폭스바겐 모두 이미 모델을 다시 시장에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우디는 R8이라고 하는 이제 슈퍼카, 스포츠카를 먼저 내놓아서 이제 시장에 어떠한 그 기사 내지는 어떤 바람몰이 이런 거를 먼저 해보고 싶었고,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이제 파사트 GT라고 해서 유럽형 파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파사트 GT 시승기를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점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4월 6일 날 저희가 이제 그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그 일주일 전쯤, 그러니까 3월 말이죠. 3월 29일인가요? 그때 기사가 하나 뜹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그 문제 엔진인 EA189 엔진을 사용한 차량 모두에 대해서 리콜이 승인되었다. 마치 그것을 기다린 것처럼 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폭스바겐 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의도를 가진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교로워요. 그리고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기자 간담회다 보니까 AVK의 두 매니징 다이렉터, 이제 우리는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두 사람만 나왔지 실제로 브랜드를 경영을 하는 아우디 코리아 브랜드의 사장, 폭스바겐 코리아 브랜드의 사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된 이유, 사실은 지난주에도 좀 실망스러웠던 점이 있었고, 차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켜보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아직도 아우디나 폭스바겐에 대해서 개인적인 애정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1년 내지 2년 정도를 쉬었다면 다시 시동을 거는 데에는 조금 삐걱거릴 수도 있다, 좀 더 기다려줄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간줌, 길들이기를 주겠다,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써 저는 그런 판단을 접기로 했습니다. 왜냐? 제가 오늘 봤던 기사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입니다. 폭스바겐 코리아의 재진출 첫 모델인 파사트 GT를 최대 1,000만원까지 할인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조건이 뜬 겁니다. 차량 가격 10% 할인. 그렇게 되면 한 430만원에서 520만원, 530만원, 한 500만원 전후가 되죠. 그리고 100만원짜리 바우처, 벌써 600만원이죠. 그리고 7년 또는 14만 킬로가 안 된 중고차를 가지고 오면은 뭐든지 400만원 할인을 더 해주겠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경차를 7살 먹은 차를 가지고 와요. 그럼 그거 아마 한 400만원 할까요? 근데 그 400만원을 깎아주겠다. 결국은 깎아주겠다는 소리입니다. 1,000만원을. 그리고 또 하나, 파워트레인의 보증을 2년 연장을 해준다. 지금 3년의 주행거리 무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일반 보증에다가 5년 또는 12만 킬로까지 보증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순간에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그럼 지금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출고한 고객들은 뭐야? 한 400여 명 되시는 것 같은데.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나쁜 회사라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차는 좋은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릅쓰고, 폭스바겐 차를 사신 정말 소중한 초기 고객들입니다. 이 고객들하고의 약속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뭐 나중에 그 차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약속이 깨질지 모르겠다. 이 브랜드 믿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를 한번 뒤통수를 때렸던 브랜드인데. 이제는 정말 한 명 한 명, 한마디 한마디, 한 발 한 발, 정말 우직하고 정직하게 느리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신뢰를 회복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급한가요? 급해졌다 칩시다. 그럼 그렇게 급해지도록 계획은 왜 세웠나요? 자, 저도 좀 흥분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적어놓은 걸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행사를 하필 왜 지금 하느냐? EA189 리콜이 승인 나자마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딱 듣기 좋게 합니다. 설령 아니라고 해도 날짜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기는 아우디가 R8을 내놓기 전에, 폭스바겐이 파사트 GT를 내놓기 전에 먼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못하는 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믿어 주십시오. 라고 먼저 매를 한 대 맞고 시작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론칭도 조용히 쇼룸에서 하고, 질문은 안 받겠다고 하고, 기사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제품만 뜩 내놓고, 이거는 뭔가 두렵다는 것을 그냥 보여준 겁니다. 좋게 말해서 두려운 거고, 나쁘게 말해서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한 겁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옵니다. 페이스북에서 캠페인 합니다. 댓글 달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담벼락에 올라온 댓글들하고 이거 싹 지우고 새로 글을 다네, 이 사람들. 이런 얘기까지 올라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이제 국민정서법 2호 대상입니다. 1호는 현기차고요. 2호는 폭스바겐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자꾸 내부적인 스텝으로만 밟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합니다. 자, 그리고 제품 하나 얘기 더 해볼게요. 그날 발표한 걸 보면은 2025년까지 국내 판매 모델의 25%를 전동화 모델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디젤 게이트의 원흉이었습니다. 전동화를 25년까지 하겠다.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정말 전략이 있는 회사거나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하는 회사라면 처음 출시하는 모델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하이브리드 하나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폭스바겐은 몽땅 다 파사트 GT TDI 엔진 하나로 깔았습니다. 아우디는 디젤은 아니었지만 R8 5000cc짜리 기름 퍼먹는 슈퍼카로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놓은 A6도 디젤입니다. 물론 이제 4월 18일 날 금년도에 모델 플랜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스코어는 7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보여주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출사표를 던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사람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을 판인데 이 진정성이 통할까요? 자, 그리고 아우디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차 테스트 라이센스를 땄다. 시가지 주행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땄다라고 했어요. 광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고객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건 단순한 브랜드 캠페인 아닌가요? 고객들하고의 신뢰 회복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그 전략이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날 4월 6일 날 이 기자간담회를 할 때 사실은 발표했던 내용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하고의 소통입니다. 물론 발표한 내용 중에는 미션 5 해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를 트랜스폼,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정착시키겠다 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그 중에 1번이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그것 정도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내용들은 보면은 뭐 회사 안에서 정직성, 뭐 그리고 시장 안에서의 뭐 브랜드 포지션, 뭐 시장 입지 강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은 회사 조직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회사 안에 독일 회사들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많이 하는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직의 정직성, 투명성 강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션 5는 고객 만족을 하긴 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회사가 더 투명해져서 독일 본사에서 봤을 때 믿을 만한 조직이 되길 바란다. 즉, 지금까지 조직을 경영해온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고객하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근데 고객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고객한테 했었던, 고객이 나오는 얘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뭐 이제 고객하고 신뢰 회복, 그 얘기 하나 있었고요. 첫 번째 정말 얘기했었던 거는 우리는 We Care 캠페인이라는 걸 통해서 EA189 엔진을 리콜 대상인 EA189를 구입하신 12만여 명의 고객뿐만 아니라 어떤 경로로든지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차를 사신 분들 모두 27만여 명에게 100만 원짜리 바우처를 드린다. 그리고 이미 그 중에 92%는 받아 가시고 사용하셨다. 이건 고객한테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27만 명이 한 90%, 92% 정도 되면은 대충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손익이, 영업이익이 2,500억 원 적자입니다. 2,500억 원 적자입니다. 이런 바우처를 발행을 할 때는 그걸 다 프로비전, 그러니까 충당금으로 잡죠. 그러면 충당금으로 잡은 거 제외하고는 그래도 브레이크 이븐 비슷하게 나왔던 소리네요. 모르겠어요. 자, 기자들 질문 중에 이런 질문 나왔습니다. 이건 대단히 합리적인 질문인데요. 아니, 이렇게 EA189하고 상관이 없는 고객들한테까지 100만 원을 주는데 실제로 EA189 엔진이 장착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리콜도 해야 되고, 리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 리콜 대상이었고 디젤 게이트 대상 모델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중고차 가격에 손해가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손해, 그동안 고생, 마음고생,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은 없느냐?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미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고객하고의 신뢰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같았으면 솔직히 27만 명 다 주지 않고 27만 명, 그러니까 12만 명한테 더 집중을 하고요. 나머지 고객들한테는 뭐 소리 레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간단한 것들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왜 대상이 아닌 고객들한테다가 더 많은 돈을 씁니까? 그쪽에 나가는 게 1,500원인데. 모르겠어요. 듣는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그 행사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그리고 아우디 에이지, 폭스바겐 에이지 독일 본사들이 독일 정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 사태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투명하다. 고객 얘기 없죠. 두 번째, 이 차에 대해서 리콜을 할 때 문제가 안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리콜의 문제가 안 발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소프트웨어만으로 하는 엔진도 있고 아니면 흡기 계통에다가 이제 와류를 없애주는 정류 장치를 꽂아서 하는 엔진도 있죠. 이런 거를 어떻게든 테스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리콜을 하기 위한 거예요. 문제를 잡아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리콜을 하기 위해서 뭐 700개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 그리고 600만 대를 조사, 그 9,000시간 동안 배출가스 테스트, 총 300만 끼로 주행. 차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자동차 산업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은 우리나라에서부터 많은 부품을 삽니다. 2015년에는 한 2,500억이었던 게 작년에는 5,300억 가까이 부품을 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이 미래의 주요 파트너로 선정을 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 4개가 선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폭스바겐 그룹과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가 커지고 긴밀해져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고객하고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 손님들, 망가진 손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 거냐? 사실은 그게 정말 현찰일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애당초 처음 작년 말이나 금년 1월 3일이든 딱 오픈하셔서 우리 금년부터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미우시겠지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걸 보고서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했으면 훨씬 부드러웠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북에다가 오늘은 슬프다 라고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뭐 어느 가게 가서 손님 대접 못 받아서 진상 부린 것처럼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제 손을 떠나서 날아간 소니 액션캠 얘기 나오고, 사실은 그게 이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허락받고 안 했으니까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셨던 행사 주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 위해서 행사의 스피치들을 녹화합니다. 제가 만약에 방송용으로 쓸 거였으면 훨씬 고해상도 캠코더 썼을 텐데 그냥 그 행사장에 소니 액션캠으로 녹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 밑에 안 보이게 낮추어서 놨어요, 카메라를.
그랬더니 진행 실무 쪽에서 저한테 오시더니 그거 좀 치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좀 걸리적거리겠나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집중이 안 되신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중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새롭게 출발하고 뒤늦게나마 기자회견을 하시겠다고 나오셨으면 정말 그 자리가 당신들이 스트롱 포지션이 아니고 당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머리 숙이러 나온 자리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고객의 마음을 읽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액티브 리스너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들으실 마음보다는 당신 말씀하시는데 집중이 안 될까봐에 더 신경 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우디, 폭스바겐 다 좋아합니다. 그 두 브랜드에서 저는 제 청춘을 다 썼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